이번 시간에는 현명하게 부부싸움하는 방법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집 밖으로 나와라. 75세인 게리 슈버는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일 때 장소를 바꾸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살다 보면 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아닌가. 그러니 늘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나와 결혼한 평생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사람임을 말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네. 때론 집을 벗어나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에 대해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도 있더군. 집에 있으면 문제가 진행 중인 그 장소에 계속 있는 셈이잖아.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에 가는 거야. 공원도 좋고 카페도 좋고 다른 곳도 상관없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효과가 있더라고. 둘째, 먼저 화를 풀 방법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라. 앙투아네트 와킨스는 글을 쓰는 것이 갈등을 완화하고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논의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로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잠시 화를 누르고 앉아서 남편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곤 해. 다음 날 편지를 읽어보고 버릴지언정 일단 글을 쓴다는 건 꽤 괜찮은 방법이지. 내 안에 쌓인 것들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 배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 73세인 리디아 맥키오는 화가 나면 충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 물러서라고 충고한다. 맥키온의 독특한 해결책도 들어보자. 상대에게 고함을 치기 전에 스스로 화를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해. 우린 말과 양 같은 가축을 길렀는데 나는 화가 나면 집을 나와 축사로 가서 양이며 동물들에게 말을 걸었어. 마음껏 고함도 지르고, 물론 동물들은 늘 나를 반겨주었지만 내 말에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지. 그렇게 30분 남짓 먼저 내 분을 삭혀. 화를 사귀는 동안 동물이건 식물이건 아니면 아무 것에라도 원하는 만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설사 그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우리 부부는 이 방법을 잘 사용했지. 셋째, 위험 요소는 없앤다. 벤 산토렐리와 그의 아내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은 요소들은 없애는 방법을 택했는데 많은 커플들이 본받을 만한 전략이다. 결혼 후 우리는 서로 곧잘 놀리곤 했지. 나는 정말 못된 농담으로 아내를 골리곤 했어. 그저 재미라고 생각했던 게지. 그러면 아내도 보복을 했어. 언짢은 농담을 듣다 보면 맞서게 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도를 넘게 되더군. 그래서 우린 서로에게 지나치게 짓궂은 장난이나 농담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돌이켜보면 그 약속이 우리 부부에겐 전환점이 된 셈이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거든. 정말 잘한 일이야. 넷째,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라. 인생의 현자들은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라고 조언한다. 이는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고백컨대 나 역시 아내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의 흠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고 큰 효과가 있었다. 82세인 나탈리 버젤의 조언을 들어보자.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꽤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 27년을 혼자 있었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법에 익숙해 있었어. 그땐 내가 뭐든지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남편이 말을 하는 동안 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할 말만 생각했어. 내 생각이나 고집을 관철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의 대화법은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엔 서로를 더 힘들게 할 뿐이더군. 대화를 할 때는 진심을 다해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해주어야 해. 상대가 말을 끝내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 72세인 마크와 브렌다 민트는 동갑이다. 두 사람은 상대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좀 더 확실한 방법을 만들었다. 우리 부부가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요. 한 사람이 먼저 5분이건 10분이건 합의한 시간에 맞춰 발언권을 갖는 거예요.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고 나면 상대가 그 말을 반복하죠.
발언한 사람이 맞아, 바로 그 말이야 하고 동의할 때까지 말이죠. 그 다음엔 역할을 바꿔서 해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언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또한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말하는 의도가 무언지를 진심으로 듣게 돼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야 하니까요. 오두커니 상대 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있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답답했던 상황들이 명료해지고 서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들의 조언에 힘입어 나 역시 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침묵하는 경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에이프릴 스턴은 잠시 그냥 두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누가 일단 물러서야 할지, 어떤 문제에서 물러서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덜어는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 부부가 일찌감치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될 때면 일단 다툼을 중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그러고 나면 좀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맡기는 편이 더욱 수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상으로 현명하게 부부싸움하는 방법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